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사관학교에 출제됐던 인문계 학생들, 나영이죠. 나영 학생들의 기출 문제를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문제는 수학2입니다. 이제 혹시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학2가 미적분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하고 다항함수 미분적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분적분 문제가 역시 나영도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킬러 문항급에 등장하는 문제들 두 문제가 미분적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2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보다 엄청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얘가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년에 출제됐던 작년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죠.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이 문제가 이제 3번 정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나온 거죠. 만약 얘가 뭐 뒤쪽에 가서 출제됐다면 이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함수 하나 주고 또 하나의 함수를 줘가지고 두 개 합성해서 극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갔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여기서 fx를 x를 마이너스 1로 보낸다 그랬죠? 마이너스 1로 보냅니다. 근데 어디서 보내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보냅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라면 x가 이쪽에서 1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fx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어디에 가까이 가죠? y 값이 1 값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의 극한은 1일 거고요. 자, 뒤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0에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죠. 0에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버리면 얼마로 갑니까?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니까 이 그래프는 요걸 따라서 0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뒤쪽은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의 극한은 합은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이거 뭐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의 극한이 2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3도 0으로 간다. 근데 이 fx가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0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f1 마이너스 3이 0이다. 자, 따라서 f1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f1이 3이라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문제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3이었는데 요 3이 f1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해준 요 값이 2예요. 그럼 얘의 극한이 이 값의 극한이 존재하네요. 그럼 얘를 우리는 극한을 뭐라고 부르죠? f'의 1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f'1은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x 더하기 2의 fx라고 정의를 했어요. g-1이니까 우리 여기서 g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해 버리면 fx가 될 거고 플러스 x 플러스 2에다가 f'x가 돼 버렸죠. 자, 구하라는 값은 g'1입니다. 얘는 f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3인가요? f'의 1. 근데 우리 앞에서 f1은 3이었죠? 그 다음에 f'1이 얼마냐면 f'1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2, 3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5번으로 아주 가볍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등장했던 이제 적분 문제예요.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y는 x제곱하고 y는 x-4의 제곱, 이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자, y는 x의 제곱하고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S1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하고 x-4의 제곱과 x는 4. 이 축입니다. 이쪽 포물선의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S1하고 S2는 서로 대칭적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둘이 만나는 요점이 얼마겠어요? 그냥 여기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하기를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4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건 뭐 해보지 않아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값은 2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S1과 S2는 똑같을 거다. 그럼 S1 더하기 S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만 하면 돼? 이 S1만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2배 하면 되겠죠? 자, S1을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0에서 2까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다시 말하면 x-4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가지고 적분해버리면 끝나겠죠. 그렇죠? 자, 얘는 0에서 2까지 x제곱 사라지고 16을 먼저 써줄까요? 마이너스 8x 이렇게 dx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뭐 얘는 그냥 16x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래서 자 0에서 2죠. 2 넣어주니까 32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16이네요. 이 값이 S1이 16이에요. 그럼 S2도 16이겠죠. 그럼 S1하고 S2를 더해준 값은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형태의 문제죠. 그리고 이 넓이적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순간부터 수능 쪽의 문제, 뭐 문과는 좀 덜하지만 이과 문제에서는 이렇게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아예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부피도 말할 거 없고요. 자,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fx를 뭐라 그러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 a,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x-a하고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야. 자, 우선 이 문제는요. 우선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연속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럴 때 주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첫째는 우선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 리미트 이렇게 x를 a로 가까이 보낼 때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이야기겠죠? 자, 세 번째로 x를 a에 가까이 보낼 때 이 fx에 대한 극한이 fa 값하고 같은지 우리가 주로 이제 요 세 번째 것만 주로 따지죠. 왜 그러냐면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f하고 뭐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해 가지고 같은지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지막 걸 가지고 따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연속인 함수끼리는 실수배려도 연속이고요. 연속함수에다가 실수배려도 연속이고요. 연속인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요. 곱해도 연속이고요. 분모만 0이 아니라면 나눠도 연속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이 얼마죠? 4죠. 여기는 요 값이 만약에 4였다면, a가 4였다면 이 fx가 연속입니다. 그럼 요 x-a하고 fx,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니까 뭐 얘는 볼 거 없이 연속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일 때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럼 만약에 a가 4가 아니라면 저 fx는 x가 1에서 연속이 아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연속일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 연속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a에다가 fx를 곱해준 이 함수를 지금부터 뭐라고 놓을까요? gx라고 놔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뭐 우리가 연속성 어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요 값이 x가 1에서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따져야 되겠지. 리미트 아까 했던 것처럼 x를 1에 가까이 보냅니다. 1에 가까이 보내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보내볼까요?
그러면 요 fx는 어디로 가냐면 1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갑니다. a로 가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얘는 1-a에다가 a가 되겠죠. 잠깐요.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기에 x-a에다가 x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요 값은 a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1-a, 즉 a-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x를 1보다 큰 쪽에서 보내볼까요? 그러면 이 fx는 뭐가 되냐면 x-a에다가 얘는 x 플러스 3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얘는 1-a에다가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4a가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4-4a가 a-a의 제곱이다. 이거 통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a-1과 a-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따라서 a는 1이거나 또는 4가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4였던 거는 아예 fx가 연속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a 값은 1 또는 4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과 4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5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사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fx에 대해서 gx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라고 정의했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2a-f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a는 상수입니다.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는 x는 4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gx-fx는 x가 2분의 7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 값이 2a가 되더라. 그럴 때 f의 2분의 5의 값은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네요. 이게 이제 나형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가형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요 값에다가 요 안에다가 EA-X를 넣었던가 B-X를 넣었던가 그렇게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x는 a의 대칭을 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x 대신에 2a-x가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 있는 얘를 y는 b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2b-y가 들어가죠. 이 값은 fx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y가 넘어가고 fx가 넘어와 주면 이 식은 y는 2b-fx라고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만났던 그 함수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y는 b의 대칭을 시켜서 만들어진 그래프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점 대칭입니다. 점 a, b의 대칭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2b-y가 들어가고요. x 대신에 2a-x가 들어간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요거 알았으니까 자, 요건 좀 지우고요. 그럼 g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가 좀 보겠습니다. g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 f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이 fx를 라고 그냥 놓고 만약에 이 fx가 a보다 작으면이라는 것은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fx가 a보다 작게 되는 x 범위 내에서는 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a-fx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fx 그래프를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fx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y는 a였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대로 fx를 유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그대로 이게 fx가 됩니다. 아셨어요? fx가 a보다 작은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의 범위가 여기하고 요 범위 내에서는
2a-fx는 이 그래프를 x는 a에 대칭시켜준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런 그래프. 알겠어요? 요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 중에서 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바로 얘만 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그려진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gx라는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뭐 이 그래프는 그러면 요 y는 x는 a라는 요 점을 바로 뭐야, 마치 축으로 한 것처럼 해서 꺾어 올려버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제 사참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되는 게 fx였어요. 그 값이 얘가 y는 a입니다. 그러면 저기 gx는 어떻게 되느냐면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이대로 유지하고 0보다 작은 쪽은 대칭시킨 그래프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바로 gx 그래프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gx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일단 알았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fx는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사참수라 그랬고요. gx가 x는 4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야,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조 fx라는 그래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w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a라는 점이 요 정도 있었다면 여기서 요렇게 꺾어지니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밖에 없다 그랬어.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점이 미분 불가능해질 거예요. 만약에 요 아래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얘 모두 다 미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은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게. 혹시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에서 A가 이렇게 있거나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지고, 여기서 요 사이로 오면 네 점이고, 여기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 두 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나요? 4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내려다가 요렇게 변곡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쫙 만났다 그러면 얘가 꺾어져 올라가면서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고 얘는 미분 불가능하죠. 옳거니 찾았네요. 이 유형밖에 없습니다. 또는 물론 이쪽도 있을 수 있죠.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꺾어져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겠죠. 아셨죠?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일 겁니다. 뭐 어느 쪽이든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fx라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fx라는 그래프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4라 그랬어. 4.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지금 y는 a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얘하고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4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 있는 요 점을 이렇게 4라고 한번 놔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요 점은 A라고 놨으니까 뭐 K라고 한번 놔볼까요? K 혹시 앞에서 쓰여 있지는 않죠?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fx에서 요 A를 빼준 요 함수는요,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 4하고 K인데 K가 3중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4에다가 x-k의 세제곱, 그리고 fx는 x-4에다가 x-k의 세제곱하고 플러스 a다. 요렇게 우리는 fx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fx를 일단 대충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얘가 fx예요. 그럼 gx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좀 뭐 비슷해 보입니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근데 gx하고 fx의 차 그랬어. gx하고 fx의 차는 요거보다 작은 쪽하고 이쪽 큰 쪽은 일치하니까 차가 0입니다. 근데 그 값이 가장 커질 때가 언제라 그러냐면 요 점이래요, 요 점.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값이 2분의 7이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7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a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2a라는 얘기잖아. 요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인데 요 길이가 a야. 근데 여기 y는 a네.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네. 이게 x축이었겠네. 그러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K고 여기는 요 값이 2분의 7이 되는 뭐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아까처럼 여기 뒤집혀서 이쪽이가 있으면 요 2분의 7이 4보다 더 커져 버리니까 이게 2분의 7은 지금 3.5니까 4보다 작잖아요. 그림은 우리가 제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K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요 2분의 7에서 바로 뭘가 돼? 극소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계산해 보면 얘를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해 버리면 X-K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4 하고 X-K의 제곱이 0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X-K의 제곱으로 묶어버리고 나니까 X-K 남고 3X가 남으니까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 값이 0이 되는 점은 K인 점하고 X가 4분의 K 플러스 12인 점이 되겠죠. 맞죠? 4분의 K 플러스 12예요. 이 값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이 값이 2분의 7이란 이야기잖아요. 4를 넘겨주고 나니까 여기서 K 값이 구해지네. 4를 곱해주면 얼마? 14. 12가 넘어가니까 K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K는 2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자, 2를 구했는데 원래 함수가 2분의 7이니까 F에다 2분의 7 넣어주면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2분의 7을 넣어보니까 얘는 2분의 7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7 마이너스 2 요 값의 세제곱 플러스 A인데 극소값이 0이었잖아요. 그럼 A도 구해지잖아.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값은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을 세제곱 해버리면 얼마지? 2분의 3은 2분의니까 8분의 27 나오나요? 자, 플러스 A가 0이네요. 자, 그래서 A는 16분의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하고 fx를 그냥 정확하게 다 구해버린 거야. 자, fx가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x-4에다가 x-2의 세제곱 플러스 16분의 27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값이 바로 fx입니다. 이제 구하라는 값이 뭐죠? f의 2분의 5죠. 여기다가 뭐 2분의 5만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뭐 제가 계산 자세히 안 할게요.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요? 결국은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정의됐을 때 과연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그래프, 이런 상황일 때 이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얘가 x는 4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 gx나 또는 fx 이 모양이 과연 어떤 그래프 모양이 할 때만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실종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래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x는 x-2의 세제곱이고요. 두 실수 mn에 대해서 gx를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선택하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나 같을 때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물론 a는 여기서 양수다. 그럴 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과연 어떨 거냐. 제가 대충 이제 그래프 개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x-2의 3승은 x의 3승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만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이런 패턴을 따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요 정도가 x축이었겠죠. 그 다음에 요 정도가 y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점이 a이고 여기 있는 요점이 마이너스 a인데 a하고 마이너스 a 어떻든 요
A하고 마이너스 A가 이거일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만큼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딱 잘라가지고 요 내에서는 요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벗어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속이 되려니까 결국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바로 저기서 말하는 GX라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자, G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러면 과연 이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해질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그래프를 뭐 점점 요렇게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 얘가 요렇게 가다 보면은 얘도 올라갈 거고 어느 순간에 요점하고 이렇게 잡았더니 마침 저기 위에 가가지고 뭐 접하는 점하고 뭐 요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뭐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쪽은 직선, 곡선, 직선 해갖고 요 접하는 점에서 딱 얘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미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쪽은 좀 미분 가능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그 직선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점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요점의 좌표는 x좌표에다 a를 줬으니까 요점은 a에다가 y좌표는 a-2 요만큼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a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만큼의 세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요점하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m일 겁니다. 그래서 m은 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버리고 나니까 2a가 될 거고 이쪽은 a-2의 세제곱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데 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버리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놔버리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값은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 a의 세제곱하고 여기 a의 세제곱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뭐죠? 3a제곱 b, 여기는 플러스 3a제곱 b니까 사라져버리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3a b제곱이죠. 그러면 얼마야 이 값은? 3 곱하기 a에다 이거 4니까 12a, 여기도 12a니까 플러스 24a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a로 약분해버리고 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 없어지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m은 바로 a제곱 플러스 1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a가 1이면 기억에서 a가 1이면 여기다 넣어주면 m은 얼마야? 13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니은을 볼까요? x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랬어. 아까 내가 여기 요 a인점에서의 기울기가 a제곱 이거잖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어야 되잖아. f'a하고. 그러면 f-x가 뭐냐면 3에다가 x-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 f-a 얘는 3의 a-2의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뭐와 같아야 돼 있어? 요 a의 제곱 플러스 12하고 같으면 되지 않겠어요? m하고. 자,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a의 제곱에 3a 제곱인데 얘가 넘어가 주니까 2a 제곱 나오겠죠. 자, 이것만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4a인데 3이 있으니까 12a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상수항 12하고 12는 사라지니까 0 나오네요. 그래서 2a로 묶어버리면 a-6이 되네. 자, 따라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6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미분 가능할 때 m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m은 a의 제곱 36에다가 플러스 12 해주니까 얘는 48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6일 때 바로 접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문제인데요. 디귿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 볼게요. fa 마이너스 2a에다가 f'a 여기는 요게 n 마이너스 ma입니다. 실제로
그 이 식하고 요 식을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A, FA라고 하는 요점에서의 접선을 뭐라고 넣냐면 HX라고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Y는 F'A에다가 X-A에 플러스 FA가 되죠. 그렇죠? 이 함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HX입니다. 근데 이 식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서 뭘 하면 되겠어요? 바로 H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A를 넣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A가 되잖아. FA가 있고. 그러니까 FA 마이너스 2A에 F-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GX를 아까 했던 MX 플러스 N으로 한번 줘보자고요.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A를 줘보니까 마이너스 MA 플러스 N이잖아. 그러니까 얘 나오잖아. 그래서 N 마이너스 MA 나오죠. 그러니 결국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요 H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준 값이 G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준 값보다 커지려면 과연 A가 어떠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차피 요 그림은 뭐 핵심은 아니니까 대충 그릴게요. 내가 만약에 요점하고 요점을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직선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요 직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저기서 말하는 GX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요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얘가 HX입니다. 그러다가 얘를 점점점 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다 그랬죠. 요 접하는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A가 6일 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더 커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요 정도가 A까지 왔고 요 그래프가 요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해준 요게 뭐가 되죠? 얘가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에서 접하는 요렇게 되는 요 그래프가 HX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H-A가 G-A보다 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A가 G-A보다 클 때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더 밖으로 가면 갈수록 요점하고 연결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밑으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더 작아져. 그 경계점이 어디 있겠어? 6일 때야. 요 접하다가 요 안쪽으로 딱 와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선은 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서 요 점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GX였다면 HX는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HX 그래프고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 접할 때보다 더 전까지만. 그럼 A가 아까 6일 때 접했으니까 A가 6보다 작을 때지 6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연수 A의 개수를 모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어때야 되지?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5개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 문제는 설명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맞죠?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x가 0으로 갈 때 했으니까 이거 뭐 되게 쉬운 문제죠? 지금 뒤에 가서 또 거의 킬러 문항급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져서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또 풀 게 없으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이 그래프에다가 다른 거 없어. 이런 문제 나오면 먼저 x에다 1 같은 거 넣어보죠. 그러면 1에서 1까지 넣어주니까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그래서 이쪽은 0.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써놓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t로 적분하기 때문에 이 2x-1은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2x-1에다가 1에서 x까지 ft dt 해준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잘 봐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등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쪽은 몇 차냐면 3차입니다. 여기 1차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이 값이 2차가 돼야 됩니다. 적분해서 2차니까 결국은 fx는 몇 차가 되겠어요? fx는 1차입니다. 그러겠죠? fx는 1차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놔도 되겠죠. px 플러스 q다 라고 놓고 풀어버리면 이야기 끝납니다. 그럼 이제 금방 끝나는 거죠. 지금 자 2x-1에다가 1에서 x까지 ft dt를 해준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뭐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도 좋고 여기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 버리면 2가 나오고 1에서 x까지 ft dt 플러스 자 2x-1에다가 요거 미분해 버리면 fx 이쪽은 3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해 버리죠. 뭐 그러면 얘는 2fx가 될 거고 더하기 얘를 미분해 버리면 또 2fx가 나오죠. 자 플러스 2x-1에 f'x가 되고 얘는 6x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여기가 4fx잖아요. 자 플러스 얘를 한번 미분해 버리면 p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p 넣어주면 p 곱하기 2x-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4 대신에 자 4 곱하기 이렇게 px 플러스 q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4p, 2p 그러면 6p가 얼마죠? 6입니다. 따라서 p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4q p가 1이니까 4q 마이너스 1이 0이네요. 상수항 없으니까. 그럼 q는 4분의 1. 됐죠? 그러면 p하고 q가 구해졌으니까 여기서 fx가 정확하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f1 뭐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네요. f1은 얼마예요? 지금 fx가 뭐였어? fx가 x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f에 1 넣어주면 이 값은 4분의 5가 나오나요? 그렇죠? 4분의 5이기 때문에 거기다 40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0이 되겠군요. 자, 이거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저는 이게 차수를 비교를 했는데 이 순간에 그 생각을 의외로 못 하더라고요.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다항함수를 가지고 차수 비교하는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의외로 그런 걸 잘 못 하더라고요. 왜? 이 학생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산하는 것만 익숙해요. 근데 지금처럼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그럴 때는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관계들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다항함수일 때 그래요. 일반 뭐 다른 함수일 때는 뭐 우리가 차수 비교할 수 없죠. 자, 이제는 2차 함수. 자, 30번입니다. 30번이면 소위 킬러 문항이죠.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봐볼까요? 두 2차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h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0하고 4 사이에서 hx를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0에서 2까지는 y는 x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서는 fx라고 정의했고 3하고 4 사이에서는 gx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hx가 hx-4 플러스 k더라. 그리고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0에서 4까지 hx를 뭐라고 했냐면 적분한 값이 6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충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울게요. 자, 여기가 2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2가 있습니다. 근데 0하고 2 사이에서는 요 직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fx하고 gx가 2차 함수입니다. 근데 2하고 3 사이에서 요 fx가 있어요. fx가 어떻게 있을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fx라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간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뭐 그러면 우선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3이었는데 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죠. 근데 3하고 4 사이에서는 또 gx가 있습니다. gx가 있는데 여기서 하여간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점이 4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잡았을 때 요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K라고 일단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F의 그 뒤에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죠? fx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냐면 f의 x-4 플러스 k하고 같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f의 x-4 플러스 k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그래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뭡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봐. 우리는 0에서 4까지만 정의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요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요 점을 x축으로 4만큼 이동하고 k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점에서 딱 직선이 맞아 떨어지면서 곡선이 갔다가 이렇게 오고, 또 직선이 쫙 맞아 떨어지면서 오고, 요 뒤쪽에서도 마찬가지. 가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4만큼, 이렇게 k만큼, 4만큼, k만큼 이동을 시키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 그래프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학도 언어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수학도 하나의 언어예요. 수학은 신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겠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갈릴레이가 하는 말이에요. 갈릴레이가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현상인 자연을 이해할 때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의 언어라는 이야기는 갈릴레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얻어야죠. 우선 조금씩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지금 요 그래프가 fx입니다. 그럼 2를 넣어주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어준 값은 2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쪽은 직선이니까 f-에다가 2를 넣어준 요 값은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3인데 일단 f에다가 3을 넣어준 값하고 g에다가 3을 넣어준 값이 같아야 됩니다. f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 f-3하고 g-3이 또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 점에서도 미분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이 쫙 오는데 나중에 여기는 요 직선을 그대로 끌고 갔다가 위로 딱 올렸을 때 요 부분이 감쪽같이 미분 가능해지려면 g를 미분해서 4를 요 그래프에서 요 점에서 미분 계수가 저쪽의 미분 계수에 해당되는 2라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fx하고 g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가지고 식을 푸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식의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연조립 조립제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요. 우리는 다항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문제는 우리는 a에다가 뭐 a1의 x-1의 제곱 b1의 x-1 플러스 c1 이렇게 x-1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죠. 어떤 다항식이든 또는
뭐 a에다가 x 플러스 a2에 2의 제곱 플러스 b2에다가 x 플러스 2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2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좀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f2하고 f-2가 있으니까 fx를요 a에다가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f2가 2였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얘가 0이니까 요 값이 2여야 되겠죠. 그렇죠? f-2가 1이니까 얘가 1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분해 보세요. 여기가 b인데 미분해 버리면 2a x-2 플러스 b만 남잖아요. 그럼 f-2가 1이니까 b가 1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 알겠어요? 그래서 요 없어지고 나니까 실제로 요 사실로부터 fx는 a의 x-2의 제곱에다 플러스 x다 라고 놔도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g의 3을 보겠습니다. g의 3은 f3하고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 넣어주면 1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3이 되겠네. 조금 g는 좀 복잡하네요. 그럼 g'의 3은 뭐가 되냐면 f'의 3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요 값을 미분해 버리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분해 버리면 f-x는 2a의 x-2의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f-3이니까 3 넣어주면 2a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또 gx는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3에 관해서 정리하는데 p에다가 x-3의 제곱 플러스 q의 x-3 플러스 r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g의 3이 a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요 값에다는 이렇게 a 플러스 3을 넣어주고요. 미분해서 3을 넣어주면 그게 q일 겁니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1일 거예요.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얘는 2a 플러스 1 하고 x-3 자 플러스 a 플러스 3이겠죠. 이게 g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g-x는 얼마냐면 2p에다가 x-3 더하기 2a 플러스 1이죠. 근데 우리는 g-4가 1이라 그랬으니까 g'의 4를 넣어볼게요. 4를 넣어주니까 1이죠. 그럼 요건 2p 플러스 2a 플러스 1인데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1은 없어지고 나니까 2 약분해버리고 나니까 p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x하고 gx를 다 구했습니다. 이제 a만 구하면 돼요. a는 저 적분 가지고 구하면 되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x는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x라 그랬고요. x-2의 제곱이라고 놓음으로써 적분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a에다가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였죠? 2a 플러스 1이었죠? 자, 2a 플러스 1하고 x-3 더하기 a 플러스 3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로부터 0에서 4까지인데 0에서 2까지 요 hx를 적분하잖아요. 여기서 요 hx를 적분해 준 요 값이 얼마냐면 6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hx는 앞에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요 값은 이렇게 되겠죠. 0에서 2까지는 요 x를 적분하고요. 더하기 자 2에서 3까지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하고요. 자 플러스 3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a의 x-3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3 더하기 a 플러스 3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제가 이 가로를 치면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좀 가로를 안 치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가로가 들어가면 더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습관적으로 좀 안 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안 치더라도 그냥 그렇게 보세요. 자, 이제 얘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얘는 2분의 1 x제곱에다가 2를 넣어주니까 4여서 2가 되겠죠. 자, 여기는 요 값은 3분의 a에다가 3분의
a에다가 원래는 x-2의 3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3을 넣어주면 1이 되고 2 넣어주면 1이니까 깔끔하게 끝나죠. 그래서 그냥 3분의 a만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요 2분의 1 x제곱인데 x제곱에다 3을 넣어주면 2분의 9에서 2분의 4를 뺐으니까 2분의 5가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x-3의 세제곱인데 4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은 1이고 3 넣어주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2a 플러스 1에다가 x-3의 제곱인데 4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깔끔하게 끝나버리죠. 얘는 a 플러스 3 원래는 x에다가 4 넣어서 3을 빼주니까 1이니까 끝.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2가 남고 자 이제는 얘하고 얘를 더해 볼까요? 그럼 2분의 2a 플러스 6입니다. 2로 나눠버리니까 a 플러스 3. 여기도 a 플러스 3. 그래서 2배의 a 플러스 3이 남아요. 이 값이 얼마라고? 6이라고.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니까 2a. 자, 2 더하기 2a가 0이죠? 3 없애버리니까 고로 a는 마이너스 1이군요. 자, a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이제 fx, gx는 뭐 그냥 깔끔하게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나요? h의 2분의 13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fx를 한번 봐보죠. fx는 아까 a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냥 x-2의 제곱에 플러스 x라고 놓겠습니다. gx는 x-3의 제곱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x-3 플러스 2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g에다가 4를 넣어볼까요? 4를 넣어주면 여기는 1, 요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2죠.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k죠. 그렇죠? 자, 이제 h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2분의 13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hx는 h의 x-4 플러스 k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h에 2분의 13에서 4를 빼버리는 것은 4는 얼마? 2분의 8이잖아요. 2분의 13에서 2분의 8을 빼버리고 나면 2분의 5가 나오겠죠. 거기다 더하기 k가 2니까 이렇게. 2분의 5라 그러면 이제는 이건 누구한테 집어넣어야 돼? 얘는 2.5가 되기 때문에 2와 3 사이니까 fx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2분의 5 마이너스 2를 하니까 2분의 1이죠. 4분의 1 나오겠죠. 자, 플러스 2분의 5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얼마죠?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0에 빼니까 4분의 9인가요? 플러스 2는 4분의 8에다 17 나오겠죠. 바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바로 P분의 Q예요.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4 더하기 17이 되고 이 값은 2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어때요? 아까 제가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했던 방식대로 식을 약간 조절해서 표현해 보니까 조금 복잡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단순하게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으려고 사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연계된 문제를 우리는 거의 해볼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관학교에 출제됐던 수학2, 앞으로 수학2죠. 거기에 나올 내용들을 한번 기출문제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